개별 과제를 줘가지고 똑같이 그 개별 과제를 풀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왜? 6명을 딱 접해보면 1등부터 6등까지 정확히 나열을 시킬 수 있는데 면접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고시는 6명당 1명씩 떨어져요. 그리고 지역직 같은 경우는 2명에 1명, 3명에 1명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3명에 1명 합격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격하냐? 과거에는 5명이 들어와서 5명이 다 평가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폐라는 거예요. 면접의 공정성,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는 모르는 제 전직 공무라든가 민간 헤드헌트리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내가 누구를 데리고 일할까라는 관점도 적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과거에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들어오긴 하는데 1명 들어오시고 그 사람은 제도적으로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이 평가에 참여해요. 그래서 5명이 면접위원회 구성원이지만 4명만이 평정표에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중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하는데 5가지 평정 요소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하는데 그 하가 그러니까 4명이 평정에 참여하잖아요. 5명이지만 하가 내가 2개를 줘도 상관없고요. 내가 하나 줬는데 다른 분이 하나 줘도 상관없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2개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하가 5가지 평정에서 5가지 평정 요소는 첫째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전문성과 그 응용 능력, 전문성과 세 번째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 예의 품행 성실성, 5번째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제가 이것도 나중에 다 분석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5가지 평정 요소에 4명의 평정표를 상중하로 매길 수 있는데 행정고시는 5급고시는 과반수 이상이 상을 주면 무조건 합격인데 여러분은 3명 중에 1명꼴로 합격하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요. 거기나 6명 중에 1명 떨어져요. 여러분은 일단 하를 배제합니다. 즉 하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즉 4명이 5개니까 20개를 줄 수 있죠. 20개에서 20개를 내가 상해 주냐 중해 주냐 하나 주냐인데 하가 2개만 나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그게 과락이죠. 과락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상 숫자가 누가 많은지. 그 다음에 똑같으면 이제 중 숫자가 누가 많은지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정은 면접에 있어서 평정을 알아야 여러분이 접근할 때 하나하나 하죠. 평정은 5가지 평정 요소로 평정하는데 5명의 면접인이 들어오지만 아마 가운데 분은 여러분 해당 관련 부처 현직 공무원이 들어오시고 진행을 맡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원래는 면접이 진행되면서 바로 평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조면 오전조 면접을 다 진행시킨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로 괜찮았어요? 이 사람은 좀 어린 태가 나고 얘가 제일 나은데? 그러면 역산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점수를 줘버려요. 합격 점수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명 들어왔으면 면접 끝났으면 바로 점수를 줘야 되는데 바로 점수 안 줍니다. 다음 사람 그래서 그 조를 다 본 다음에 누가 괜찮죠? 1명 그러면 1번?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상을 몰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이냐면 자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 그러면 이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하고요. 4번째 평정 요소 예의
품행, 성실성. 요거를 제가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번째거든요. 자, 이거는 이게 의심되면 아예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자세와 예의 품행 성실성은 어떤 측면에서 평가가 되냐면 들어오고 앉고 인사하고 발표하는 자세와 태도와 언어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다 나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이고 언어가 예컨대 진중하게 겸손하게 나오지 못한다든가 자세가 다리가 예컨대 쫙 벌리고 있다든가 허리를 뒤로 제치고 있다든가 앞으로 숙이고 있다든가 예쁜 자세를 안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세, 태도, 그 다음에 얼마나 언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면접에 있어서 기본 전제 조건이다. 당연하게 이것들이 문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부터 자세와 태도와 언어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자세가 안 나오면 얘 준비 안 했구나. 면접 준비를 그냥 여러분 이번에 행정고시 때 면접을 하는데 7급 현직 공무원이 5급 행정고시 예컨대 논술형까지 통과한 거예요. 1차, 2차까지. 필세 통과하고 2차까지 통과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반을 개설해요. 주간에 여기가 주간에 몇백 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완전 고시는 1등해요. 11 강의실이 전부 다 면접 운영됩니다. 근데 행정고시는 면접위원 6명당 응시생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니고는 학원 아니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장, 청장님 한 30여 명의 면접 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막판 일주일은 막 그런 식으로 면접위원 각 조당 3명씩 놓고 막 실전처럼 합니다. 그런데 다들 막 이렇게 3주 동안 죽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몸과 마음만 가지고 왔어요. 준비 않고.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 쓰는 용어를 언어와 태도를 전혀 모르고 보니까 박재선 씨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면접인이 화나가지고 그죠? 개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면접위원을 모시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유의미 있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 앞에 계신 누구시부터 모두 발언을 시계 반대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 면접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 언어가 있거든요.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면접에서 가져야 할 자세, 태도, 언어가 있는데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자신의 버릇이 쉽게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잡아주면은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예컨대 한번 제가 자세 한번 간단히 한번 잡아볼까요? 자, 발표를 하실 때 제가 역사니까 2002년부터 2003년부터 면접 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민간견입자 1위 때부터 했으니까 옛날에는 이 면접을 발표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게 낯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가슴을 가리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이 아래는 아예 고정을 시키고 윗부는 시선 처리와 밝은 뉘앙스를 갖는 겁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자세 잡고. 그리고 딱 부를 때도 딱 자신 있게. 안녕하십니까? 그죠? 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봉사하고 싶습니다. 일조하고 싶습니다. 보건직렬에 지원한 백현관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개인 작성 용지와 평정표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탁탁탁. 이게 어떤 공식과 규칙이 없어요. 그냥 가서 뭐 드리고 이렇게 돼요. 면접 오리엔테이션 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적해요. 그래서 돌발 변수까지. 예컨대 그리고 나서 발표 전에 의자 옆에 딱 서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다. 면접위원이 자 이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앉으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깜빡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면접위원이 실수한 거는 면접위원의 미안함을 자극하라. 그래서 면접위원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발표를 팍 시작하라 이거예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딱 발표를 시작하면은 면접위원도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압니다. 100% 합격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진짜 있었어요. 면접위원이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 옆에서 원래 앉혀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사를 알잖아요. 옛날 2003년, 2005년대에는 이런 키보드 이용해서 발표도 있습니다. 발표에 규칙은 없어요. 그냥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딱 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서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그 경우의 수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침착하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걸 알려주게 되면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최소 5번 저랑 리허설을 해야 한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숙성해야 돼요. 좀 더 멋지게 발표해야 되지 발표한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멋지게 하느냐? 제가 시범을 직접 보입니다. 여러분 이 면접 문제들은 정책 문제들이에요. 근데 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 면접 문제 자기가 모르는데? 저는 25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정책 전공이에요. 행정 전공이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해본 게 없고 로스쿨, 리트 논술을 제가 대한민국 저희 거 해설밖에 없습니다. 이 면접을 10몇 년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제를 다뤄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전 문제를 복원해서 여러분에게 녹여드리는데 자세, 태도, 언어가 이 두 부분의 평가 요소에서 평가가 되는데 이것을 중반쯤은 죽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상해야 돼요. 딱 그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세. 어떤 사람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공부 안 했구만 그래요. 들어올 때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막 쟁걸음으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가지고 자연스럽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진솔해야 돼요. 연기예요. 연기이자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 면접 시험이에요. 면접이 아니라 면접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해야죠. 시험 공부를. 근데 한번 합격하면은 공무원으로서 5급 공무원으로서 여러분 나중에는 한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될 텐데 노령화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연금 혜택 받고. 자,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즉 어떤 과제를 주고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고 발표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게 클린하게 면접인에게 전달되느냐 거기에 어느 정도 논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슈를 주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읽고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저 내용 요약하느냐고 급급하지는 않은가 그저 발표를 하니까 읽는데 급급하지는 않은가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이제 전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옹알옹알 대부분 실수가 옹알옹알 입에서 옹알옹알한 식으로 발표하고 대답을 해요.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로 얘기해 보십시오.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아니에요. 결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맞고 틀리고 어디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왜? 제가 도전적인 업무에서 제 능력의 한계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저는 깨달은 논리. 최근에 리더십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귀하는 어떤 리더십을 조직의 장이라면 발휘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예상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한 리허설을 한 10번 하잖아요. 모든 예상 질문, 세상의 모든 예상 질문, 돌발 질문, 압박 질문을 다 받아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실전에 가서 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구에 코리안 리그, 재팬 리그, 메이저 리그, 베트남 리그가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최고 수준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 유현진이가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인데 오늘 5점 줬죠. 그죠? 미러키 게임에서 5점 주고 막 힘들고 슬퍼해서 유료를 그 로버츠 감독이 하는데 그 수준이란 거예요. 그죠? 수준이란 게. 그러니까 그만큼 타자들이 예컨대 최고 투수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면접에서 최고 수준을 준비하는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절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는. 지금까지 귀하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예컨대 위험성 있는 도전은 무엇이었고 자신에게 실망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실망한 경험이 없는데요? 위험적인 도전을 살아본 적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면접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뭐 전제고요. 중요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딱 자세 잡고 걷는 걸음. 자, 뭐 하면은 딱 여기서는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민간견입자니까 두 번째 이 전문성과 응용 능력, 그 응용 능력. 여러분은 5급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는 필세스를 보고 5과목의 2차 논술을 보는데 여러분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여러분을 5급 공채 행정고시를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여러분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에서는 물어봅니다. 예컨대 돌발질문, 응용질문으로 제가 이거를 질문해가지고 그분이 합격했어요. 그분이 기상청에 일입대인데 그분이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셔요. 자기 자신이 면접 때 이렇게 부족한 나를 발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열받쳐서 계속 들었대요. 내가 이랬어요. 당신은 기상청에 지원했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향후 한국 기후를 6개월 동안 예측해 보세요. 그래서 돌발질문 던져요. 그랬더니 버벅거리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숙제니까 인터넷 보고 시나리오 작성하세요. 아니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기후가 과학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온난화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 설명을